안녕하세요. 호주인맥의 알렉스입니다. 호주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유학 후 이민을 많이 하는데 대학교를 나와서 하는 이민 직업도 많지만 테이프나 칼리지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직업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호주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유학 후 이민을 하신 간호사, IT 엔지니어 분들도 있지만 특히 한국 분들 중에서는 요리사, 자동차 정비, 타일, 목공, 페인트, 용접 등의 현장 기술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유학원의 현장 기술직으로 유학 후 이민 문의가 참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현장 기술직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장 기술직은 일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학교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일을 구할 수 있는 편입니다. 한인 업체뿐만 아니라 호주 업체들도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어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고 성실함만 있다면 아직 전문가 아니더라도 많은 호주 회사에서 여러분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기술직은 영어를 아주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 점수가 낮아도 유학, 취업, 영주권 도전이 가능한 게 이 현장 기술직입니다. 호주의 많은 사립 칼리지에서 간단한 자체 시험만으로도 쉽게 입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학 코스를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입학 루트가 존재하는 편입니다. 취업에서도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하다면 큰 무리 없이 취업도 가능합니다. 영어가 아주 잘할 필요 없죠. 그리고 또 스폰서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하면 신청 시점에 IELTS 점수 6.0만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한국인들한테만 해당하는 현장 기술직 중에 한국인들 특에 관련된 유리한 점입니다. 호주에 있는 많은 한인 호주 업주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한국인을 매우 선호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너 한국인이야? 그럼 채용할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일 잘하는 건 호주에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취업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장 기술직은 저렴한 유학 비용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와 달리 학비가 특히 무척 저렴한 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입학 후에 학업을 병행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한다면 이미 생활비는 다 벌었을 수 있고요. 학비도 일부 보태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많이 일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일단 학교를 다니면서 높은 시급을 받기도 하지만 졸업 후에는 본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창업하거나 자기 사업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내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학과를 나오면 정비사를 차리거나 요리사를 나와서 식당을 차리거나 카페를 차리기도 하지만 이런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큰 가게나 큰 사업을 차리지 않더라도 타일이나 페인트 등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면서 다른 큰 회사의 하청을 받는 것이 제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주는 노동의 대가를 높이 쳐주는 특히 기술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이런 기술자를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냥 떵떵거리면서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옷은 이렇게 더러운 옷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막 묻은 옷을 입고 있어도 어디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호주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데 점심에 마주치는 근로자들 보면 작업복이 더러울수록 저는 딱 그걸 보고 야, 이 사람 일이 엄청 힘든데 급여도 엄청 높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 기술직의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육체적 강도가 타 직종 대비 무척 높습니다. 특히 업무 강도가 높아요. 높은 체력을 요구합니다.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대접받고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에서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현장 기술직 유학을 통해서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여러분 유학을 2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사립 칼리지의 경우에는 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가고 다른 날 일할 수 있고요. 테이프는 보통 주에 3일 합니다. 1년에 약 40주의 학업 기간을 하고 12주는 방학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겠죠. 졸업 후 졸업생 비자를 받고 기술 이민 또는 취업 이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 기술직 영주권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민은 1년간 취업해서 기술 심사를 받고 포인트 테스트를 통해서 EOI 의향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빠르게는 의향서 제출 후에 몇 달 만에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운 좋은 케이스죠. 다만 기술 이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높은 포인트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나이, 영어 점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고요. 경력 점수도 있을 거고 이런 조건들이 다
다 좋아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지역 점수라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지역 점수를 주는 지역에서 유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술 이민을 한다고 영주권을 빠르게 받는 것은 아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이민도 도전하지만 취업 이민도 병행해서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특히 높을 포인트를 받을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뭐 나이가 엄청 많거나 그래서 좀 그렇다 하면 처음부터 기술 이민 생각하지 마시고 취업 이민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이민은 졸업 후에 약 2년간의 경력을 만들고 스폰서십을 통해서 TSS 취업 비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빠르게는 1년 후에 아니면 뭐 3년을 일한 후에 ENS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 준비를 하는 분들 중에 스폰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사람마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가 일하는 데서 어느 정도 롱텀 일했고 인정을 받으면 그 일하는 데서 스폰서십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그냥 스폰서십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현장 기술직은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분들이 현장 기술직으로 도전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현장 기술직 유학의 장점과 유학 후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 기술직뿐만 아니라 호주 유학, 이민 등에 대한 상담은 아래 카카오톡 채널 호주 인맥을 통해 상담해 주시면 많은 정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호주 인맥의 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